이번 영상에서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통을 통해서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발신번호란 발신자의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통통통에서 문자를 보낼 때 특정한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한 번호를 바로 발신번호로 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발신번호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신번호를 새로 등록하시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신번호는 일반 번호, 휴대폰 번호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번호는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이 있어야지만 발신번호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은 통신사별 발급 방법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로 발신번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요.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저는 문자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주시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증번호가 도착을 했으면 인증번호를 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됩니다. 통통통에서 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MS 그룹 전송,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고요. 두 번째는 조건별 원생 조회, 조건별로 원생을 조회를 해서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납 예정자 조회, 미납자와 예정자들에게 수강료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는 메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메뉴는 문자를 발송을 하실 때 저희가 치안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납 예정자 조회 메뉴에서는 자, 이러한 치안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드 원생명 부분은 실제 학생명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고요. 엔드 수강료 부분은 수강료 비용으로 치안이 돼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교재비는 교재비로 치안이 돼서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요. 기타 비용, 기타 비용. 엔드 대상 금액은 수강료, 교재비,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금액으로 치안이 돼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했다. 이 새 학생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겠죠. 자, 그 중에 나 학생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나 학생의 교습비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나 학생이 밀린 금액이 현재 지금 수강료 1,000원에서 2,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2,000원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나 학생의 교습비 2,000원을 납부 바랍니다. 그리고 엔드 결제 URL 부분은 결제할 수 있는 링크 값으로 변경이 돼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자, 이 메뉴에서는 이런 것들이 치안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조건별 원생조회 메뉴에서도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자 치안되는 기능이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출결번호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아이디, 원생면 이런 부분들이 치안돼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메뉴별로 해서 이 치환되는 문구가 조금씩 다를 거고요.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건별 원생조회에서 여기서 아까 미납 매정자초에서 사용했던 치환 문구를 적용을 한다. 그럼 여기서는 치환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여기는 출결 번호가 치환이 될 텐데 출결 번호는 이 미납 매정자초회 쪽에서는 치환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end 출결 번호라고 문자를 발송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end 출결 번호 그 텍스트가 그대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별 원생조회 쪽에서는 그 해당 원생의 출결 번호로 치환이 돼서 문자가 발송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보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별 원생조회에서 문자를 전송을 할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문구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통 학원에서 문자를 발송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구를 문자에 태워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계좌번호, 또 예를 들면 학원 주소, 이런 것들은 문자를 보낼 때 많이 사용하시는 문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원 주소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G플러스 타워 9층이라고 주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써주시고 맨 끝에 주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메시지 자체를 저장해 놓고 조회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쪽에 저장을 했고요. 자, 다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넘어갈 거고 조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문구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내기 버튼 눌러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약 전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자를 8월 8일 날 오후 8시 35분에 문자를 발송을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인트라넷 SMS 메시지 전송 결과 조회에서 예약된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예약 취소 버튼을 눌러서 예약된 문자를 취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동일 번호에 동일 내용 전송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뭐냐면 같은 날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번호에 메시지가 중복되어서 전송이 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뒤에다가 점이라도 찍으시면 2번, 3번, 여러 번 전송이 가능한데 같은 내용으로 해서는 2번 전송이 안 되는 기능이죠. 자, 혹시라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여러 번 전송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같은 날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문자를 여러 번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결과 값은 메시지 전송 결과 조회 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학사관리 원생의 SMS 그룹 전송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엑셀 내용 문자 전송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열에는 학생 이름을 입력을 할 거고요. 홍길동 01이라는 학생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B열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C열에는 성적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80점. 자, 이런 학생들이 10명 있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바탕화면에 엑셀이란 파일명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파일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엑셀 여기 있죠. 그래서 엑셀 자료 읽어오기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끌고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엑셀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A열은 학생 이름이 될 거고요. B열은 휴대폰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C열은 치안 문자 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실 때 엔드원생명 학부모님 이번 성적은 엔드 치안 문자 1입니다 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예를 들면 흥글동 05 학생이다. 엔드 원생명 부분은 05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홍길동 05 학부모님 이번 성적은 84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